뱃사공. 예조판서 김상헌은 양주 석실에서 급보를 받았다. 마국간에서 말을 끌어내 새벽 산책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형의 편지를 품은 노복이 밤을 새워 달려왔다. 늙은 노복의 콧수염에 눈이 엉겨 있었고 볼이 얼어서 말을 더듬었다. 노복은 눈 위에 꿇어앉아 편지를 올렸다. 적들이 이미 서교에 당도하였고 조정은 파천하였다. 어간은 남대문에서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세자는 상감을 따랐다. 나는 빈군과 대군을 받들어 강화로 간다. 그리 되었으니 그리 알라. 그리 알면 스스로 몸둘고 또한 알 것이다. 참혹하여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다만 당면한 일을 당면할 뿐이다. 김상헌의 형 김상룡은 75살이었다. 우의정 벼슬을 내놓고 초야로 돌아갈 때 임금은 붙잡지 못했다. 적이 다가오고 대궐이 술렁거리자 김상룡은 보료에서 일어섰다. 김상룡은 소임이 없는 신민으로서 어가를 따라 나섰다. 강화도로 가는 눈길 위에서 쓴 편지를 노복을 부려서 동생에게 전했다. 급히 휘갈겨 쓴 편지였다. 그리 되었으니 그리 알라. 그리 알면 스스로 몸둘고 또한 알 것이다. 양천, 행주, 김포의 눈 쌓인 벌판 위로 바싹 쫓기는 가마의 대열이 흘러가고 그 뒤를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는 늙은 형의 뒷모습이 김상헌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너는 어찌하려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소인은 큰덱 대감께 매인 몸인지라. 노복은 돌아갔다. 김상헌은 돌아가는 노복에게 곶감 한 접을 내주었다. 김상헌은 대청마루로 올라왔다. 김상헌은 선영이 있는 남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몸의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몸이 울음에 실려 출렁거렸다. 가자. 나는 인간이므로, 나는 살아있으므로,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므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삶 안에 죽음이 있듯 죽음 안에도 삶은 있다.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뚫고 들어갈 구멍은 있을 것이다. 가자. 남한산성으로 가자. 김상헌의 몸속에서 울음은 그렇게 울려나왔다. 김상헌은 혼자서 떠났다. 그의 행장은 가벼웠다. 책과 벼루를 버리고 미숫가루 5대와 말린 호박 오가리 10근을 챙겼다. 말을 배불리 먹이고 두꺼운 소못에 털모자를 쓰고 환도를 허리에 찼다. 김상헌은 삼각산을 서쪽으로 돌아서 송파나루로 향했다. 송파에 이미 적이 들어와 있으면 더 상류로 올라가 와부에서 강을 건널 작심이었다. 겨울 새벽의 추위는 영롱했다. 아침 햇살이 깊이 닿아서 먼 상류 쪽 봉우리들이 깨어났고 골짜기들은 어슴풀에 열렸다. 그 사이로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다. 언강 위에 눈이 내리고 쌓인 눈 위에 바람이 불어서 얼음 위에 시간의 무늬가 찍혀 있었다. 다시 바람이 불어서 눈이 길게 불려갔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간의 무늬가 드러났다. 깨어나는 봉우리들 너머로 어둠이 걷히는 하늘은 새파랬고 눈 덮인 들판이 아침 햇살을 품어냈다. 숲에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들렸고 잠 깬 새들이 가지에서 가지로 옮겨 앉을 때마다 눈송이들이 떨어져 내렸다. 정갈한 추위였고 빛나는 추위였다. 말발굽 밑에서 새로 내린 눈이 뽀드득거렸다. 말은 제 장난기에 홀려서 콧비를 당기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갔다. 말 콧구멍에서 허연 김이 품어져 나왔다. 김상헌은 피부를 찌르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몸이 찬바람에 절여지며 시간은 차갑고 새롭게 몸속으로 흘러들었다. 천도가 시간과 더불어 흐르고 있으니 시간 속에서
소생할 수 있으리. 김상원은 채찍을 휘둘러 말을 다그쳤다. 송파에서 날이 저물었다. 강이 얼어서 나룻배 두어 척은 강가에 묶여 있었다. 청병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청병이 다가온다는 소문에 나루터 마을은 흩어졌다. 남대문에서 방향을 돌린 어가행렬이 물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임금이 송파나루에서 강을 건널 것이고 청병은 임금의 뒤를 쫓아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주인 없는 개들이 말을 타고 다가오는 김상원을 향해 짖다가 달아났다. 빈 마을에 늙은 사공이 한 명 남아 있었다. 김상원은 사공의 초가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사공의 어린 딸이 끓는 물에 미숫가루를 풀어서 내왔다. 찬바람에 절은 몸속으로 뜨거운 것이 찌르고 내려갔다. 사공은 김상원의 행색을 곁눈으로 살폈다. 강을 건너시렵니까? 그렇다. 어젯밤에 어가 행렬이 여기서 강을 건넜느냐?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얼음이 두꺼운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과 말이 모두 걸어서 건넜습니다. 눈이 움푹 꺼지고 솟은 이빨이 드러나서 늙은 사공은 들짐승처럼 보였다. 어가가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더냐? 남한산성이라 하더냐? 모르옵니다. 묻지 않았소이다. 미숫가루 냄새를 맡고 개들이 다가와 돛돌 아래 엎드렸다. 사공이 돌을 던져 개들을 쫓았다. 청병이 곧 들이닥친다는데 너는 왜 강가에 있느냐? 갈 곳이 없고 갈 수도 없기로. 여기서 부재할 수 있겠느냐? 얼음 낚시를 오래 해서 얼음길을 잘 아는지라. 물고기를 잡아서 겨울을 나려느냐? 청병이 오면 얼음 위로 길을 잡아 강을 건네주고 곡식이라도 얻어볼까 해서. 이것이 백성인가? 이것이 백성이었던가? 아침에 대청마루에서 남쪽 선영을 향해 울던 울음보다도 더 깊은 울음이 김상원의 몸속에서 끌어올랐다. 김상원은 뜨거운 미숫가루를 넘겨서 울음을 눌렀다. 이것이 백성이로구나. 이것이 백성일 수 있구나. 김상원은 허리에 찬 환도 쪽으로 가려는 팔을 달래고 말렸다. 김상원은 울음 대신 물었다. 너는 어제 어가를 얼음 위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어가는 강을 건너갔고 소인은 다시 빈 마을로 돌아왔는데 좁쌀 한 줌 받지 못했소이다. 산이 멀어서 강은 더디게 저물고 있었다. 강 건너 들에서 치솟는 눈보라 속에 저녁 햇살이 들끓었다. 여울이 빠른 물목은 깊이 얼지 않아서 여기저기 얼음이 갈라진 틈에서 강물이 비어져 나오고 있었다. 말이 건널 수 있겠느냐? 어제는 말들이 건넜으나 오늘은 얼음이 풀려서 말은 건널 수 없사옵니다. 내일은 어떠하냐? 내일은 청병이 올 터인데 밤새 잘 얼른지 어떨는지. 내 말을 주마. 오늘 나를 건네다오. 우물가에 묶인 말은 고개를 흔들어 갈기에 쌓인 눈을 털어냈다. 말은 강 건너 쪽으로 어두워지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목덜미에서 윤기가 흘렀다. 말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순한 말이다. 낯을 가리지 않는다. 가져라. 사공의 얼굴에 힘없는 웃음기가 스쳤다. 고마우신 말씀이나 천한 사공이 배를 타지 어찌 말을 타리이까. 더구나 눈이 쌓여 말먹이 풀을 구할 길이 없으니. 말을 안 받겠느냐? 그냥 버리고 가십시오. 강 건너까지는 제가 모시리이다. 사공이 김상원의 발 아래 엎드려 가죽신에 새끼로 간발을 쳐주었다. 김상원은 사공을 앞세우고 얼음 위로 나섰다.
겨울 강은 물이 낮아서 물가 쪽으로 바위가 드러났다. 낮 동안 햇볕을 받은 바위 주변은 얼음이 녹아 있었다. 사공은 바위를 피해 구불구불 얼음 위를 건너갔다. 마주 보이던 나루터 마을도 비어 있었다. 돌무더기로 쌓은 선착장에서 부서진 배들이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김상원은 선착장으로 올라섰다. 나는 남한산성으로 간다.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요. 빈집에 어린 딸이 있으니 소인은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소이다. 그럼 가거라. 고맙다. 산성까지는 여기서도 한참이요. 서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길이 가팔라도 서문이 가깝소. 알았다. 말은 줄여서 마르기 전에 잡아먹어라. 소인은 큰 짐승을 잡아본 적이 없고 백정들도 마을을 떠났소이다. 김상원은 돌아서는 사공을 불러세웠다. 김상원이 다시 물었다.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궁색해도 너를 거두어 주마. 사공은 다시 대답했다. 아니요. 소인은 살던 자리로 돌아가겠소. 김상원은 사공의 목덜미며 몸매를 찬찬히 살폈다. 야위고 가는 목에 힘줄과 핏줄들이 얼기설기 드러나 있었다. 힘줄은 힘들어 보였다. 밤에 강물이 굳게 얼어붙으면 밝은 날 청병은 사공의 인도가 없이도 강을 건너올 것이고, 얼음이 물러서 질척거리면 청병은 사공을 앞세워 강을 건널 것이었다. 10만이라든가 15만이라든가 대병이 모두 강을 건너려면 사나흘은 좋게 걸릴 것이고, 그 사나흘 동안 강물은 얼고 또 녹을 것이다. 가야 하겠구나. 그럼 가거라. 서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쪽이 빠릅니다. 그럼. 사공은 돌아서서 얼음 위로 나아갔다. 김상원은 환도를 뽑아들고 선착장에서 뛰어내렸다. 인기척을 느낀 사공이 뒤를 돌아보았다. 김상원의 칼이 사공의 목을 베고 지나갔다. 사공은 얼음 위에 쓰러졌다. 쓰러질 때 사공의 몸은 가볍고 온순했다. 사공은 풀이 시들듯 천천히 쓰러졌다. 사공의 피가 김상원의 얼굴에 튀었고 눈물이 흘러내려 피에 섞였다. 김상원은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강 건너 마을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마을에서 버려진 말이 길게 울었다. 말 울음소리가 빈 강을 건너왔다. 산성으로 가는 길은 산줄기가 겹쳐서 가팔랐다. 골짜기를 따라서 바람이 달렸다. 김상원은 모로 걸어서 바람을 피했다. 새벽에 산성에 당도했다. 사공이 일러준 길을 따라 서문으로 들어갔다. 수문장은 김상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호사에게 고했다. 일찍 승지가 서문으로 달려나와 비틀거리는 예판대감을 맞아들였다. 새벽에 눈이 내렸다. 눈이 쌓여서 사공의 시체가 언 강 위에서 하얀 봉분을 이루었다. 강 건너 사공의 마을에서 말이 밤새 울부짖었다. 그날 새벽에 강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꽝꽝 얼어붙었다.